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일촌 맺기 아리쌤, 라이쌤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방학 알차게 보내기 편입니다. 모두들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드시기도 하고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방학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랑이쌤은 방학에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우선 방학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찬 방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학에도 리듬을 잃지 않고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방학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생활 습관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인데요. 이건 아마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초중고 아니고 저한테도 좀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서 조금 찔리긴 하는데요. 방학은 이렇게 정말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다양한 계획,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워도 사실 이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은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그런 경험이 조금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녁 10시 넘게 잠이 들어도 아침 7시 전후로 잘 일어나는 초등학생 또는 어른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11시 전후로 잠드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런 패턴이 방학 내내 지속된다면 당연히 방학 때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대로 개학을 맞이하게 되면 초반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전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아이라면 가정의 취침 분위기를 점검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아이가 다음날 일과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의 취침 분위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10시 전후가 되면 소등하고 아이가 편하게 취침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주세요. 간혹 보면은 밤 11시나 12시가 넘게까지 부모님이 보시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다가 1시나 되어야 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른들에게 그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많이 하는 시간대인 건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셔서 10시 전에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고 차라리 그 이후 시간들을 부모님께서 자유로운 시간으로 즐기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라는 습관이 아이에게 루틴이 될 때 아이에게 늦게 자는 습관,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은데 혹시 이제 얘기해 주신 거에서 보면은 이제 밤에 일찍 자는 거는 습관이 되었는데 이제 아침잠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혹시 꿀팁이 있으신가요? 일어나야 할 시간에 잘 못 일어나는 아이들을 매번 강압적으로 깨운다거나 윽박지르면 아이의 짜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학교처럼 꼭 가야 하는 일정이 없는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더더욱 아침에 왜 제 시간에 일어나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침에 깨우는 게 훨씬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힘껏 안아주면서 깨우거나 아니면 몸을 골고루 주물러주면서 깨우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런 터치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침잠이 너무 많고 잠투정이 심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부모님이 매일 아침 좋아하는 과일을 이렇게 머리맡에 놓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눈을 뜨지도 못한 채로 과일을 씹으면서 잠을 깼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잘 안다라고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상 그리고 취침 이런 생활 습관이 공고히 다져지면 많은 시간을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식사, 해야 할 일 또는 여가 활동 이런 시간들을 좀 배치를 잘 하시면 방학 중에 무너지지 않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서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새 또 이렇게 알람으로 많이 깼는데 부모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것과 또 이제 먹을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났다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써먹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지금부터 이제 방학을 알차게 너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룰 주제도 이런 걸 다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랑이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리쌤은 방학이 아이들에게 또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방학은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학년 시절에서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개 안 남은 방학 시간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신만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방학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 10분의 독서로 꾸준히 한 학생을 조사한 결과 성적과 굉장히 비례했다고 해요. 이렇듯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서는 아이들의 학습 습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우리 자녀의 독서 습관을 한번 되짚어보고 좋은 독서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이제 5학년부터는 사회의 역사라는 굉장히 어렵고도 재미있는 또 이제 단원이 들어오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학습 만화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려운 지식을 조금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학교에 이제 5학년이 되었을 때 역사라는 과목을 조금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긴 읽는데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해요 하면서 이거 괜찮은 건가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저도 굉장히 고학년을 많이 하면서 듣는 상담의 주제거리인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에는 주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역사라든지 조금 어려운 과학 지식 같은 경우는 글로 좀 전달받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좀 학습 만화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아이가 모든 책을 다 학습 만화로 읽는다 하면은 이제 고학년이 되고 충분한 책에 흥미를 가진 아이이니 이제 좀 긴 글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피아제에 따르면 특히 5, 6학년부터는 이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가설을 세워서 증명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를 좀 상상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학습 만화는 아무래도 좀 그림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이들이 소설을 좀 다룰 때에는 긴 글을 좀 읽어서 다음 해 독서 단원이라든지 국어에 긴 글이 이제 나올 때 대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들이 방학 때 책을 접하게 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고학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학년에서는 조금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랑이쌤은 어떤 독서 습관을 좀 저학년에 추천드리나요? 저학년 시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글 그리고 책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책 위주로 좀 거부감 없이 선택하도록 해주셔도 괜찮고요. 독서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재미있는 시간, 책과 만나는 놀이 시간 이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좀 편안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우리 독서 시간에는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데 자주 간다거나 집에 책이 자주 보이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특히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 다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이나 TV는 다 같이 끄고 다 함께 독서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부모님들의 독서 습관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학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읽기보다는 듣기 능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시기라서 책을 같이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읽은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련한 내용으로 체험이나 어떤 장소에 견학을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고학년과 저학년의 차이가 나는데 역시 먹을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확실한 동기유발 역시 간식이 빠질 수 없겠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조차도 이제 하루에 10분씩 책 읽는 걸 좀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네요.
혹시 이제 어떤 책을 우리 아이가 보면 좋을지 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독서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학년별 권장 도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목록들을 잘 참고해서 방학 때 좀 책 리스트를 써보는 건 어떨까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처음 주제 방학 알차게 보내기의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잘 기르고 두 번째로는 독서 습관을 잘 형성해 보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또 어떻게 해야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학습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아니면 선행을 얼마나 꼭 해야 하는지, 무슨 학원을 얼마나 다녀야 하는지 그런 것들 저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학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새 학기에 원활히 배울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라서 예습도 물론 좋겠지만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중요한 학습 요소들을 완벽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 학년별로 그리고 교과 영역별로 완벽하게 숙지가 되지 않으면 다음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요소라고 해서 그런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가 가장 계열성이 짙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들 흔히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단계가 막히면 그 다음 단계를 전부 밟을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인데요. 우리 2학년의 경우에 구구단을 배우게 돼요. 여기서 이 구구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 3학년, 4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곱셈, 나눗셈, 그리고 그 수화연산 영역의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학에, 특히 초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차례로 외우는 것부터 시작은 하지만 거기서 끝나기보다는 우리가 구구단을 외자 게임 하듯이 7, 8에 56, 5, 4, 20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다음 학년 학습을 할 때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년별로 또 과목별로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다 짚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저희가 학년별로 꼭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생활습관이나 학습 관련한 거, 독서 이런 거 외로는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알찬 방학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습 습관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크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에는 직접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복습을 통해 또는 책 한 권을 다 읽는 행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듯이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소 아이들이 어떤 거에 흥미가 있었는데 학업으로 인해서 학교로 인해서 잠시 미뤄뒀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취미들이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경험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아이들 학습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특히 5학년 같은 경우는 사회가 들어오면 역사박물관을 가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등을 좀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요새는 미래 4차 산업혁명 다양한 좀 어려운 과학적 지식들을 과학박물관에 가보면서 직접 보고 체험해보는 경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부모와 함께하는 사소한 대화에서도 아이들은 이런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 참고 경험들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험들은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5, 6학년부터 진로라는 과목이 들어오는데 자신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아가 학습에 자신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에는 큰 거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평소 좀 배우고 싶었던 것도 요새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한번 설정도 해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고학년의 경우에는 직접 어떤 목표를 설정해 본다거나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져보면 앞으로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주제 방학 알차게 보내기에 총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을 잘 길러고 두 번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세 번째 선행도 중요하지만 조금 복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이 4가지를 전부 다 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뭐 2가지 아니면 3가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챌린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알찬 방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족들이랑 행복한 방학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